과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퍼지면서 물을 아껴 쓰자라는 캠페인을 펼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풍족한 씀씀이에 대해 물 쓰듯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자유롭게 사용하던 물이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은 커다란 충격이었죠. 그만큼 물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내려진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고 있고 물 부족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간한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총 인구 94억 명 중 42%에 해당하는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구 표면은 70% 이상의 물로 뒤덮여 있지만 물 중에서 담수 비율은 2.53%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하수와 표층수의 양은 전체 담수의 30.5%에 불과한 적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을 생산해내는 일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매달려왔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더 심화된 물 부족은 갈등과 사회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된 실효성 있는 수자원 확보 방법은 물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해수 담수화는 무한한 수자원인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대안이자 미래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세계미래학회에서는 미래 전망에 관한 연례 전망 보고서에서 해수 담수화 산업을 블루골드라고 부르면서 가장 값지다는 표현을 대신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바다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이는 중동 지역 등 담수가 부족한 곳에서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해수를 담수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1세대인 증발법과 2세대인 역삼투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오래전부터 바다를 오랫동안 항해하는 선원들은 항아리에 바닷물을 담아 끓인 뒤 증발한 수증기를 스펀지에 모아 식수로 썼다고 합니다. 1세대 증발법은 이렇게 바닷물을 가열하여 증발시킨 후 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보다 공정이 단순하지만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세대 기술인 역삼투법은 역삼투막을 이용해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수를 담수화 공정을 거치면 거르고 남은 해수 농축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해수 담수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는 다시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반복되면 담수를 얻어내는 양만큼 해수의 염도는 점점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최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모는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여 생산량은 증가시키면서도 농축수는 감소시킬 수 있는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막 증발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방식은 담수 생산량을 기존 공정보다 20에서 30% 향상하면서도 농축수를 30% 이상 감소시켜 친환경 해수 담수화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해수 담수화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현재 한국은 해수 담수화 시장의 40% 이상을 수주하면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리고 1위라는 위치를 차지한 것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여러 중공업들과 건설업체들이 중동 지역으로 앞다퉈 진출했지만 당시 중동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장은 일본을 선두로 프랑스와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일본의 선진 기술과 부딪혔을 때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격차는 높았고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해외 유명 기업의 하청업체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뒤에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위해 먼저 진출해 있던 건설사들의 힘이 컸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물이 부족한 중동에서 제대로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파악했고 바닷물을 식수나 산업수로 바꾸기 위한 해수 담수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담수화 기술 습득에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알려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근면함의 솜씨까지 좋으니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던 1979년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코바 담수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한국인들의 성실한 모습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완공한 결과물들 또한 실제로 매우 튼튼하고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 30년 만인 2000년, 일본이 왕으로 군림하던 해수 담수화 시장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항에 길이 90m, 높이 15m, 중량 3,500톤에 달하는 언뜻 보면 축구장 크기만한 초대형 증발기가 배에 실려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이 증발기는 아랍에미리트의 알타일라 해수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한 두산중공업의 배였습니다. 처음 아랍에미리트가 하루 1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23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했을 때 당시 수주 금액만 3억 3천만 달러의 대규모로 이 소식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세계 유명 담수 플랜트 업체들은 이 공사의 수주를 맡기 위해 경쟁적으로 아랍에미리트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두산중공업의 입찰 내용을 본 경쟁사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말았는데요. 44개월이 걸리는 공사를 1년 반이나 줄여 단 2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입찰한 것입니다. 경쟁업체들은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비난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초대형 증발기를 2개에서 4개 모듈로 나눠 출하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한국 공장에서 증발기를 완전 조립해 현지에 공급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공사 기간을 놀랍게 단축하는 원모듈 공법을 기획한 것입니다. 완전 조립을 납품함으로써 해체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도 현저히 줄어들어 품질 또한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수화 기술만이 아닌 한국의 세계 최강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박처럼 보였던 입찰이 대성공을 거두며 결국 아랍에미리트가 제시한 공사 완료 기간보다 5개월 이상 건축 기간을 단축하면서 최단 납기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신뢰는 이후 지금까지도 이어져 해수 담수화 산업의 최강자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2조 3,310억 원 규모의 역대 초대형 공사인 중동 오만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도 GS건설의 수처리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수주해내면서 올해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8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또한 GS이니마가 2,100억 원 규모의 멕시코 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은 비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해수 담수화 기술은 인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물 부족 국가의 위기감은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현재 아라비아 6개국에 7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50년 후면 2억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때가 되면 석유와 가스는 생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담수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던 석유 시대를 넘어 푸른 황금이라고 불리는 물의 시대에 한국이 개발한 놀라운 기술은 전 세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그 시작은 늦었지만 업계의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 누구보다 정확하면서도 빨랐고 결국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물은 흔한 자원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듭해온 가운데 일궈낸 한국의 기술은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확보해 인류의 물 부족을 해결하면 물론 미래 산업 주도를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